부처대기 벅찰만큼 너무 맛있는 탱글탱글한 새우 동그랑땡 완전 추천합니다. 새우 40마리는 손질해서 550g으로 껍질 벗기고 손질하기 불편하면 편리하게 손질된 냉동새우도 좋습니다. 새우는 비린맛 제거를 위해 맛술 2큰술을 눌러 버물버물해서 부재료 준비하는 동안 재워둡니다. 동그랑땡 반죽에 사용될 향신채소는 알록달록 색감을 더해주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선 양파 2분의 1개 150g과 당근 70g은 커터기로 다져줘야 하기 때문에 대충 썰어주고 청양고추 3개, 홍고추 2개도 마찬가지로 대충 썰어줍니다. 이어 대파 흰 부분으로 2분의 1 뿌리 25g은 동그랑땡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것이 맛깔스럽기 때문에 형체 없어질 커터기에 다져주는 것보다는 직접 곱게 썰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썰어놓은 양파와 당근을 다지기 초퍼에 넣고 다져줍니다. 이때 식감을 생각해서 입자를 굵게 하는 것 추천하지 않습니다. 굵은 채소의 식감이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새우의 탱글한 식감이 우선이고 반죽 완성 후 동글동글하게 예쁜 모양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어 썰어 넣은 청양고추도 마찬가지로 곱게 다져줍니다. 향신 채소를 모두 다져줬으면 맛술에 재워둔 새우를 다져줍니다. 이때 다지기 초포로 편리하게 다져줘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맛있는 새우이기 때문에 맛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 힘들게 칼로 다지지 말고 기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반죽을 합니다. 커다란 볼에 찰기 장난 아닙니다. 다져 넣은 새우살 턱 넣어주고 반죽이 너무 질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양파에서 나온 수분은 짜지 말고 고인 수분만 따라 내놓아 사용합니다. 이어 청양고추의 매운 정도에 따라 취향에 맞게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물론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주고 양념을 합니다. 마늘 1큰술, 간은 맛소금으로 납작하게 3분의 2큰술, 부드러운 맛을 내줍니다. 참기름 1큰술 반, 후추 톡톡 5번. 여기서 포인트, 동그랑땡 빚어서 덧가루 묻히고 계란물에 담그는 불편한 과정을 반죽하는 과정에서 모두 해결해 버립니다. 계란 2알과 찹쌀가루 수북히 2큰술을 넣고 반죽을 완성하면 퍽퍽하지 않고 탱글하고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동그랑땡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부쳐주기만 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고 손에 묻히지 않습니다. 수저로 푹 떠서 예쁘게 다듬은 후 얌전하게 팬 위에 올려줍니다. 팬 위에 올려진 동그랑땡은 누르지 않습니다. 생긴 그대로 봉긋하고 도톰하게 모양을 잡아준 후 타지 않고 예쁘게 붙여지면서 속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불의 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불 유지 상태로 붙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랑땡은 앞뒤로 홀랑홀랑 뒤집어가며 예쁜 색감으로 붙여주고 얇고 납작하면 식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우 본연의 탱글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꼭 도톰하게 붙여주기 잊지 마시고 올 추석 명절엔 식어도 맛있고 손에 묻히지 않고 후딱 붙여낼 수 있는 100% 맛보장 새우 동그랑땡 붙여보시길 추천합니다. 고기 없는 이번 두부전은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부 한 모는 재래시장 두부집에서 판매하는 손두부 750g으로 우선 물기를 짜줘야 질척질척하지 않고 잘 뭉쳐지기 때문에 워낙 두부가 커서 배보자기에 넣고 짜기 전 대충 썰어준 후 젖은 배보자기에 넣고 최대한 물기를 짜줍니다. 물기 짜준 두부는 커다란 볼에 쏟아주고 몽글몽글한 덩어리는 뭉침 없이 꼼꼼하게 손으로 으깨서 준비해 놓습니다. 두부 손질이 모두 되었으면 부재료 준비를 합니다. 솔직히 두부만으론 맛있지 않습니다. 맛을 돋아줄 고기 대신 데친 표고버섯이나 건표고버섯일 경우 말랑말랑하게 불려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부와 조화롭게 섞일 수 있도록 잘잘하게 다지듯이 썰어줍니다. 기름진 전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꼭 넣어주는 청양고추 2개는 씨를 제거한 후 맵기 때문에 입자가 크면 먹기 부담스럽습니다. 잘잘하게 썰어줍니다.
장금이는 때마침 요리하다 남은 쪽파가 있어서 사용했지만 없으면 대파로도 충분하며 잘잘하게만 썰어주면 됩니다. 이어 당근은 채칼로 착착 밀어내고 그 다음 잘게 썰어주면 내가 원하는 입자, 고운 입자로 금세 썰어낼 수 있습니다. 반죽을 합니다. 아까 으깨어 놓은 두부에 점성을 위해 계란 하나를 깨 넣어준 후 썰어 놓은 부재료 쪽파와 당근 그리고 표고버섯을 넣어주고 썰어 놓은 청양고추까지 마저 넣은 후 양념을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넣기만 하면 맛있습니다. 굴소스 1큰술, 부드러운 맛을 내줄 두부에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으로 1큰술, 풍미를 올려줄 후추 톡톡 5번.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만으로는 뭉쳐지지 않습니다. 튀김가루 수북히 4큰술을 넣고 치대서 반죽을 완성합니다. 잠시 후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면 맛을 보고 최종간은 소금으로 취향에 맞게 맞춘 후 이제 탁구공만하게 반죽을 떠서 요렇게 굴려주고 가운데 살짝 지그시 눌러준 후 가장자리를 두들겨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서 빚어줍니다. 전을 부칩니다. 중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 넉넉히 두르고 고소한 두부전은 들기름이 필수입니다. 1큰술을 둘러 고르게 섞어준 후 예쁘게 빚어놓은 두부 반죽을 팬 위에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 전 하나를 뒤집어 보아 노릇해졌을 때 나머지 전도 홀랑홀랑 뒤집어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이때 두부전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중불과 약불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찬찬히 붙여서 속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게 붙여주면 고기 한 점 없이도 너무 맛있어서 자주 부쳐댈 것 같은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추천하고 싶은 두부전 완성입니다. 지포는 꼬리꼬리 꼬랑내 나면 안됩니다. 꼬랑내 1도 없는 지포 8장을 준비하고 살짝 부드럽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찬물에 1분간 담궈서 불려줍니다. 이때 쥐포를 과하게 불리면 너무 너덜너덜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1분만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1분 후 불려진 쥐포는 체에 건져 놓으면 부재료 준비하는 동안 알맞게 불어 있을 겁니다. 계란물에 넣어줄 부재료 대파 흰 부분으로 2분의 1 뿌리 20g은 전에 착 들러붙을 수 있도록 잘게 썰어주고 칼칼해야 느끼하지 않습니다. 홍고추 1개, 청양고추 2개는 씨를 제거한 후 대파처럼 잘게 썰어주고 제법 굵기가 있으면 부치목과 겉돌고 먹기 부담스럽습니다. 잘게 다져줍니다. 계란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릇에 계란 내알을 깨 넣어주고 쥐포도 생선이기 때문에 비린맛을 제거해 주기 위해 맛술 3큰술과 마늘 2분의 1큰술 그리고 간은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맛소금 커피 수저로 납작하게 1티스푼 썰어놓은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후추 톡톡 5번을 뿌려 흰자와 노른자가 고르게 풀어지도록 저어줍니다. 이제 부쳐주기만 하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침옷은 찹쌀가루가 부드럽습니다. 찹쌀가루 쟁반에 펼쳐 쏟아놓고 체에 건져 놓은 지포는 찹쌀가루를 충분히 묻혀주고 그렇다고 떡이 되도록 묻혀주면 전이 텁텁하기 때문에 과하게 묻은 찹쌀가루를 톡톡톡 털어냅니다. 전을 부칩니다. 약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고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섞어준 후 찹쌀가루 묻혀놓은 쥐포를 계란물에 풍덩 담궈 충분히 계란물을 입혀준 후 알록달록 건더기를 얹어서 팬 위에 얌전하게 올려놓고 부쳐줍니다. 이때 계란물을 입힌 전은 가스불을 강하게 하지 않아야 순식간에 갈색빛으로 타지 않고 노릇하게 부쳐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은 약불 유지 상태에서 찬찬히 앞뒤로 노르스름하게 부쳐낸 후 체에 옮겨주면 육전은 뒷전, 쥐포전은 데이트 예감해도 좋습니다. 부쳐낸 쥐포전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새콤달콤한 파채 무침이나 장아찌 종류와 환상궁합이며 여기에 시원한 맥주는 필수, 히트 예감 쥐포전 완성입니다. 전이라고 다 느끼하지 않아요. 요거 신김치만 있으면 느끼할 틈이 없고 신김치, 묵은지 다 좋아요. 있는 거 준비해 주세요.
신김치는 요런 양념이 들어가면은 전이 아무래도 텁텁하고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요런 거 양념 같은 거 요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드셔서 요 양념을 좀 걷어주세요. 이제 양념 깨끗이 다 걷어냈어요. 그러면 여기 머리 똑 따서 요거 제거해 주시고, 김치가 요 속은 조그매요. 요거는 그냥 옆으로 좀 놔두시고, 요 뒤부터는 김치가 넓잖아요. 요거를 곱게 써는 방법, 먼저 칼집을 세로로 이렇게 잘게 길게 내주세요. 요렇게 칼집을 세로로 길게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놓고 썰어주면은 나중에 탕탕탕탕 막 심하게 다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썰어줄게요. 이렇게 일자로만 쓸지 말고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쓸면 쓸기가 더 편해져요. 이렇게 썰은 김치는 꽉꽉 짜주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면은 자동 전에 간이 되거든요. 그대로 사용할게요. 날이니까 해물 좀 넣어서 부치면 퀄리티 쫙 상승하거든요. 오징어 1마리, 새우는 깨끗이 손질해서 32마리 정도 돼요. 새우는 식감 좋으라고 칼로 다져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다지기에 넣어서 다져줘도 식감 괜찮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다져줄게요. 새우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요건 넣기만 해도 맛있는 거니까. 오징어 요거는 다지기로 안 돼요. 힘들어도 손으로 썰어줘야 돼요. 오징어는 감칠맛도 있지만 일단 식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썰어준 다음에 잘게 다지듯이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 오징어가 썰기 되게 힘들어요, 날거는. 근데 이걸 한번 살짝 데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반죽이 질기 때문에 데치지 않고, 그리고 1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다리야 몸통은 입에서 오돌오돌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을 정도의 굵기, 요게 지금 딱 좋거든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제 향신채소 썰어줄게요. 대파는 진액이 있는 잎부분보다는 요 단맛이 많은 흰 부분으로 2뿌리 준비했어요. 대파 대가 굵으면 이렇게 2분의 1로 갈라서 잘잘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대파를 많이 넣어주면 감칠맛도 쫙 올라가지만 느끼한 맛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청양고추는 해물이 들어갔으니까 5개만 넣어줄게요. 잘잘하게 썰어지라고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준 다음에 썰어주면 곱게 잘 썰어지거든요. 고추씨 요거는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반죽에 들어가면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몰라요. 요게 영양가가 많다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재료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반죽할게요. 볼에 다져놓은 새우, 오징어, 김치, 썰어놓은 대파 듬뿍, 청양고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준비한 재료고, 여기에 계란 깨 넣어주세요. 이렇게 계란 3알까지 깨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에 양념을 하고 부침가루로 농도를 맞출게요. 신김치라서 이 신맛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 집 신김치의 신맛의 정도에 따라서 설탕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2분의 1큰술. 반죽 간은 참치액으로 맞춰줄게요. 부드러운 맛을 내주기 위해서 참기름 하나, 둘, 기름은 이렇게만 넣어줄게요. 반죽에 사용될 가루는 요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게 맛있거든요. 근데 더 맛있게 하려면 튀김가루 반, 부침가루 반 1대1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해물 들어갔으니까 후추 한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요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섞어주세요. 반죽에는 물 안 넣어요. 이렇게 물 없어도 반죽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물이 질질 흐르는 전보다 내용물은 많이, 밀가루는 적게, 요런 전이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죽 완성했고요. 이제 부쳐볼게요. 팬에 식용유 넉넉히 두르고 가스불은 중불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한 수저씩 이렇게 떠가지고 붙여주세요. 수저 하나가 불편하면은 이렇게 수저 2개로 이렇게 모양 잡아주세요. 이렇게 놓고 기름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팬 이렇게 기울였다 놨다 기울였다 놨다 이렇게 해서 기름이 골고루 전달돼서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요거 뒤집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뒤집게 안 익었어요. 이렇게 전을 움직여 봐서 흐트러지지 않고 왔다 갔다 잘 되면 그때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었는데 여기 안 익은 것 같으면은 다시 뒤집어 주세요. 다시 익혀 주시면 돼요. 전을 붙이면서 기름이 부족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가로 돌려서 이렇게 기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기름 많이 넣는다고 기름이 철철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전이 기름을 덜 먹거든요. 자, 이렇게 너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잘 구워졌죠. 저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죠. 자, 맛보실 분 순서대로 오세요. 어때? 엄지척.